두일중학과학 자유탐구의 친절 가이드 김정아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자유탐구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들 가져봤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 아직은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 정말 나의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 친구들이 자유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짝 들여다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00번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도 그거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오늘 같이 공부할 친구들 잠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출연자, 두일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들이 탐구 주제로 잡은 것은 바로 식물의 증산작용. 초등학교 교육과는 물론 중학교 교육과에도 등장한 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한 호기심을 직접 풀어보고 싶었다는 이들. 실험 중심의 탐구 방법을 선택해 식물의 증산작용을 탐구한 두일중학교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 지금부터 직접 만나본다. 자, 이렇게 우리 두일중학교 친구들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자유탐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증산작용이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분명히 중학교 1학년 식물의 영양 부분에서 배웠을 텐데요. 전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라고 시침 뚝 떼고 있겠죠. 그리고 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랑 증산작용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란 무엇입니까? 식물체 내의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증산작용은요,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증산작용의 조절은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고 닫아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변세포가 사람처럼 이거를 열고 닫고 어떻게 할까요? 공변세포가 열리는 과정 살짝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기공의 구조를 살짝 살펴보시면요. 잎의 뒷면에 주로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까만 점이 딱딱딱딱 찍혀 있는 거 있죠? 이 두 개가 바로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가 되는 거고 이 공변세포에 찍혀있는 점들이 바로 엽록체입니다. 원래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 엽록체가 없거든요. 이 공변세포만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공변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돼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 설탕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죠.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쓱 스며 들어가게 되면 팽합이라는 게 증가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에 팅팅 불어서 팽팽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변세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여기 안쪽 벽이요, 바깥쪽 벽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식물체 내에 있는 수증기가 밖으로 슝 빠져나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증산작용이 이런 거구나 정도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면 다음 한 가지 더 알아보실 사실이 있는데요. 증산작용은 어떨 때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에서 기공이 빡 열리는 조건. 방금 선생님이랑 기공이 열리는 거 얘기를 해봤죠. 어떠할 때 기공이 잘 열립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암기도 좀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은 빨래가 잘 마를 때입니다. 빨래가 잘 마를 때 언제가 빨래가 잘 마를까요? 우선 첫 번째 햇빛이 강할 때 햇볕이 쨍쨍하고 비출 때 빨래가 잘 마르고요. 두 번째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온도가 높은 날 빨래가 잘 마르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자꾸자꾸 새로운 공기를 공급해줘야 주변의 습기가 많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고요. 또 습도가 낮을 때, 여러분 습도가 낮다는 건 건조하다라는 얘기예요. 습도가 낮다라고 하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건조할 때고요. 마지막으로 체내 수분량 많아야 밖으로 많이 내보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증산작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유탐구한 두일중학교 친구들 잠깐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일중학교 친구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두일중학교 1학년 8반 박가연입니다. 같은 반 이정현입니다. 같은 반 정혜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쁘고 씩씩하게 자기소개 잘 해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이 왜 하필이면 증산작용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해서 자유탐구를 했는지 선생님도 궁금하고 친구들도 궁금합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가연이? 네. 식물을 키우면 가습기가 필요 없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식물이 실내 습도를 알고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식물의 증산작용에 관해 나왔었는데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 그 내용이 다시 나와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직접 실험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연 학생이 왜 내가 이 탐구를 했는지 말을 해주었는데요. 이게 바로 자유탐구의 동기가 되겠죠. 자, 이런 자유탐구의 동기 보니까 식물의 증산작용에 대해서 실험을 했네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실험 중심의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중에 이 실험에 관련해서 실험을 간단하게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먼저 문제인식을 하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탐구 실험을 계획하고 탐구 실험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결과 도출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우리 친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같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실험 중심의 탐구 방법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두일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했던 핵심 실험 2가지만